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윤성은님, 존재감 없어진 심상정. 순데렐라님, 노회찬 의원님 자리 뺏고 심상정이로 앉힌 듯. 참, 노회찬 의원님 얘기가 또 나오는데 참 그립네요. 그분이 계셨다면 과연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고 이런님, 용해인 의원의 기본소득당이 정의당과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셨습니다. 예. 선돌님 오셨고요. 예. 아, 천왕님,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뜻이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 가운데 이 히라가나가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제가 좀 한번 꼭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나요, 이거? 예. 자, 그 다음에 이플님, 영애의리님, 그 다음에 아까 쿨피님도 들어오셨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대장동 재판 질 것 같으니 검찰 무차별 압수수색입니다. 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재판이 크게 현재 뭐 네 덩어리로 나눠져 가지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의 사건은 병합이 돼서 한 재판부에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자, 그 다음에 대장동 본류 재판이라고 하는 재판은 그것대로 또 진행이 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김용 부원장 재판은 조금 앞당겨져 가지고 이것만 먼저 결론이 날 것 같다. 결론이 나는 시점은 아마도 9월, 10월이면 끝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볼 때 김용 부원장이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다. 특히 이 유동규가 계속 헛소리를 했는데다가 유동규의 진술이 점점 앞뒤가 맞지 않고 그 앞뒤가 안 맞는 진술조차 다른 그 물증에 의해서 깨지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로서는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동규의 진술이 신빙성 없다고 흔들리는 것도 대단히 억울한데 유동규 진술을 깰 수 있는 물증들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더욱더 안타깝고 더욱더 불안할 겁니다. 1심은 어떻게 포기하더라도 항소심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검찰로서는 지금 계속 등장하고 있는 물증들을 깨트릴 필요가 있죠. 근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수사력이라든지 이런 걸로서는 깨기가 어려운 거야. 아니, 사실관계를 볼 때 이 김용 부원장이 제시한 증거들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는 거죠. 검찰로서는 이 신빙성을 깨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그게 뭐다? 김용 부원장이 가지고 온 증거들은 위증이다, 가짜다, 조작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이것을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야지 일단 1심은 지더라도 항소심 가서 뒤집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참, 검찰 진실 앞에 누구든 진실 앞에 이 겸손해야 되는데 검찰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게 진실이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정말 오만불손한 지만 잘났다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동훈처럼 집단 중2병에 걸리지 않았느냐라는 생각까지 드네요. 자, 그래서 그럴까요? 대장동 재판 질 것 같으니까 검찰이 지금 무차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재판뿐만 아니고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재판에서도 검찰 불리해지니까 압수수색부터 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방해했다는 둥. 뭐 사법방해? 검찰 지들이 하는 게 사법방해지. 씨. 아휴, 정말 못돼 처먹은 놈들이야. 그러니까
검찰은 지들이 저러면 저럴수록 자신들이 갈 곳은 지옥 맨 밑바닥이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이미 검찰이 윤석열 정권이 끝나고 나면은 시궁창에 처박힐 거라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저 난리를 치면 칠수록 시궁창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질 거라는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빠지려고 대단히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꼴이 끝날지 한번 보고 싶네요. 자,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검찰이 김용 부원장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김용 부원장의 변호인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변호인이 위증을 하라고 시켰다. 변호인이 위증하라고 시켰다. 증거를 조작했다라는 식이야. 아니 누가 전부 다 지들인 줄 알아? 지들처럼 모해 위증 교사 그런 거나 할 줄 아는 줄 알아? 정말 못돼 처먹은 거죠. 다 세상이 다 지들처럼 사는 줄 알아. 대한민국에 법정에 제출될 증거 가지고 장난질 치는 선거는요. 검찰하고 윤석열 장모하고 둘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해요? 누가? 자, 그런데 검찰은 김용 부원장의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합니다. 증거를 조작했다는 거지. 앞서서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장 이모 씨가 법정에 나와가지고 유동규가 김용 부원장한테 돈을 줬다고 하는 바로 그날 2021년 5월 3일 그날 김용 부원장은 나랑 함께 있었다라고 증언을 했죠. 그 증언에 대해서 그 증언이 위증이라고 떠버린 것이 그렇게 위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검찰입니다. 그래서 그 위증이다라는 걸 입증하겠다면서 여기저기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개새끼들이지. 사실상 김용 부원장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방어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피고인한테 유리한 진술을 하면은 위증이라고 몰아가고 검찰에 불러서 수사를 하고 이게 말이나 돼요? 근데 이거를 재판 진행 중에 하고 있다고요? 이거를 법원이 허용을 해요? 허용한 판사가 나쁜 놈이지. 허용한 판사가 개새끼지. 어떻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검찰한테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위증이라고 압수수색까지 합니까? 그 사람을 왜 피의자로 만들어요? 그거 사실상 증인 쓰지 말라고 증언하지 말라고 압력 가하는 거잖아요. 이거야말로 깡패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마피아 두목이 하는 짓 아니에요? 한동훈이 그렇게 잘하는?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을 죽이거나 위협해서 진술을 뒤집게 만드는 거 그거 누가 합니까? 마피아가 하잖아요. 한동훈 네가 마피아야? 이 개새끼. 자, 이 경기도 상권진흥원장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김용 부원장과 함께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만나 회의를 했다. 그런데 이게 위증이다 라고 지금 검찰은 지금 어거지를 쓰고 있는 거죠. 자신들한테 불리한 증거가 나오니까 불리한 증거가 나왔다. 아니 이 불리한 증거를 뒤집자 라고 해서 지금 개지랄을 떠는 겁니다. 압수수색을 하고 지랄이야. 이게 뭔데 이게? 심지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앞서서는 지금은 이번에는 누구? 변호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며칠 전에는 상권진흥원장을 직접 피의자로 전환시켜가지고 검찰에서 불러와가지고 조사를 직접 했어요. 뭐다? 검찰한테 불리한 증거, 검찰의 주장에 반대되는 증거를 제출하면은 검찰로부터 보복을 당한다는 걸 지금 검찰이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하나같이 정경심 교수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한 진술을 한 사람은 검찰에 불려가가지고 위협을 당하고
조사를 받고 너무 감옥 간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단국대 장모 교수 그 사람 오죽했으면 검찰 진술조서 맨 뒤에 뭐라고 써야겠습니까?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했으니 내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그 말이 뭡니까? 검찰한테 위협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검찰은 자신들한테 유리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화영 지사도 똑같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화영 지사뿐만 아니라 이화영 지사 주변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검찰은 자신들이 원하는 진술이 나오게끔 이화영 지사 주변 사람을 계속 괴롭히고 협박하고 실제로 수사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요, 군사 독재 시절에 안기부, 중앙정보부 이런 애들이 하던 짓이에요. 지금 검찰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이 두렵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짓은요, 나중에 몽둥이 찜질 받아가지고 죽을 정도로, 몽둥이 찜질로 죽을 정도의 그런 일들입니다. 이 민주주의를 개박살내는 거 아닙니까? 인권을 작살내는 행동 아니에요? 이걸 검사가 한다고? 그러고도 니들이 검사냐? 아이고야.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4차 출석을 하셨던 날 기억하시죠?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억지로 소환해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날에도 검찰은 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김용 부원장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죠. 하필 그런데 김용 부원장 주변 인물을 압수수색했는데 그 사람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 상황실장이었어요. 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들 재판에서 질 것 같으니까 이 멀쩡한 증거를 지들이 마구 망치려고 하는 거죠. 증거를 오염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기가 막힐 상황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오늘은 누구도 현근택 변호사도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이화영 부지사 재판 관련 기록을 유출했다는 거예요. 아니, 검찰들은 맨날 언론 플레이하고 퍼뜨리고 다니면서 왜 이걸 하면 안 돼? 자, 구체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자, 대놓고 이런 식으로 기사 써요. 사법방해 의혹 규명에 속도 높이는 검찰. 근데 이 기사 쓰는 새끼도 나쁜 새끼야. 아니, 뭐가 사법방해인데? 피고인이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그게 사법방해야? 피고인의 정당한 이 자기 방어인데 이걸 사법방해라고? 피고인을 도와주면 이게 다 사법방해야? 이 개새끼 있잖아요. 이렇게 쓰는 언론이 더 개새끼지. 자, 뭘 문제 삼고 있느냐? 쌍방울 사건에서 이 법정에서 한 증언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보도하는 기사하고 내용이 너무 틀려요. 법정 증언 내용과 법정에서 나온 증언하고요. 언론 보도하고 너무 내용이 틀리는 거야.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그 내용을 녹취록을 딱 뽑아가지고 딱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자료를 유출했다면서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박찬대 의원도 압수수색하겠다는 거예요. 박찬대 의원이 그 이화영 지사 측근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화영 지사의 재판이 공전됐기 때문에 박찬대가 이것을 뒤에서 조정을 했을 거다라는 식인 거죠. 아니, 박찬대 의원이야 동네방네 다니면서 지역구 만나고 다니는 게 당연한 건데, 그리고 이화영을 만난 게 아니라 직무대행을 만났잖아.
지역구 담당자를 만났는데, 실무자를 만났는데 이게 왜 재판 공전하고 관련이 있죠? 이 택도 아닌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거를 핑계 삼아가지고 계속 압수수색을 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다?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민주당 차원에서 이화영 지사나 민주당 차원에서 김용 부원장을 지원하는 것을 막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김용이고 이화영이고 고립이 돼 있어야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얘들이 김용이든 이화영이든 민주당하고 가깝게 지내고 계속해서 정보 교류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들이 불리하니까 구속이 돼 있는, 구속 상태에서 괴롭히고 구속돼 있는 사람을 압박하고 협박하고 그렇게 고립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야지 자기들이 유리하게 재판을 끌고 갈 수 있는데, 자,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참여해가지고 힘을 내라고 하고 재판에서 필요한 자료들 찾아주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겠다는 거 아니에요. 에? 이거를 판사들이 막아줘야지 왜 판사들이 같이 부안해동을 하는 거야? 그러고도 니들이 판사야? 아이고, 도대체 사법시험은 어떻게 합격했노? 저따구를 판사라고 배출해준 학교는 어디야? 진짜 아유, 법을 똥구멍으로 배웠나? 씨. 재판을 검찰 마음대로 끌고 가겠다고, 그 마음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걸림돌을 제거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판사들이 참 아우. 자, 특히 지금 검찰이 이 현근택 그 변호사를 괴롭히는 이유가 있어요. 어제 이화영 부지사가 그간의 흔들리던 모습을 모두 정리하고 자신의 입장을 확고하게 했습니다. 김성태의 증언은 거짓말이다. 방북 비용 대남 요청한 적 없다. 김성태의 법정 진술은 하나같이 허구다. 향후 재판을 통해서 김성태의 진술을 하나하나 깨나갈 거다. 법정 투쟁을 할 거다라고 명백하게 했어요. 자, 검찰로서는 자, 이화영 진술을 핑계로 이재명을 다시 끌어넣으려고 했는데 근본부터 흔들리게 된 거죠. 김성태 진술이 있고 여기에 이화영 진술이 딱 덧붙여주면은 이재명을 올가맬 수 있다 생각했는데 바로 이화영이 아니야, 노! 이래버렸으니까 이재명을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김성태가 아무리 지랄 방정을 들었어도 이게 이화영 위로 넘어가기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어떻게 된다? 이화영 주변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화영하고 접촉하지 못하게끔 다시 이화영을 고립시키겠다는 거지. 지금 이화영 지사 부인까지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고요. 심지어 딸까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딸 결혼 자금이 지금 어디서 나왔느냐, 딸 결혼 자금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거 찾고 있더라니까. 한마디로 숨도 못 쉬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딸 결혼 자금을 왜 뒤지는데? 왜 뒤지는데? 이래서 검사들이 개새끼라는 거지. 한동훈 지 돈이나 좀 털어보자고. 지 마누라도 월급이나 한번 털어보자고. 지 딸내미 제대로 했는지, 입시 부정 없는지 그거나 한번 털어보자고. 지 딸내미는 건드리면은 아동학대고, 남의 딸내미 건드리는 거는 정당한 수사고, 그래? 야이 인간 가짜는, 아유, 씨. 도대체, 아유, 진짜 이런 것들이 진짜, 아유, 씨. 자, 답답합니다. 왜요? 이런, 속 터지네. 열받는다, 그죠? 눈물 날라 그래, 나 지금.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참. 아쉽기도 하고요. 참,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눈물이 나네요.
자, 댓글 좀 읽어볼까요? 순천백님,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검찰이 이렇게 이화영 지사나 또는 김용 부원장이나 이런 분들을 고립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뚫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겠죠. 자운영님, 남의 사생활까지 털고 검사들 미쳤네. 아유, 그러게 말입니다. 자, 오드리님 들어오셨고요. 깊숙이 들어가 보면 국지문, 총선, 대선, 정치자금 만들고 있을 거예요. 어디서? 주가 조작으로. 예. 사실 진짜 털어야 되는 거는 얘네들 거 아니야. 윤석열 대선 자금 솔직히 되게 궁금해. 의심스러운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자, 푸른 숲길님. 별건을 뒤지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정충군님, 사법부와 검찰은 최고 20년이 되면 자동 퇴직해야 한다라고 하고 검찰 특수부는 폐지해야 된다. 편파적 수사하는 검사들 파면, 예, 파면이 안 되면 탄핵이죠. 네. 아, 신비주의 꽃나비님, 신막골 너무했나 봐요. 참. 조수님, 제 방송이 자장가라고 하셨어요. 제가 핏대를 많이 올리는데 그래도 잠이 오시는 분 오시는 모양이네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요. 조수님, 귀팅하다가 눈 감고 잠이 들 것 같다고요? 아이고, 그러네요. 벌써 12시 4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기뻐하는 라이언님 오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써니강님도 오셨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참, 빗대를 올리다 보니까 제가 오늘 또 뭐 이것저것 또 말씀을 또 드릴 게 있는데 또 제대로 못 드리고 뭔가 큰 소리만 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내일은 다스베이다가 끝나고 난 뒤 약 10분쯤 지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즘 날씨도 덥고요. 또 오늘 같은 날은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바람에 정말 열 많이 받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예, 저렇게 오바지를 할수록 저들의 끝나는 날이 다가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근혜가 집권 3년 차쯤에 하던 짓을 윤석열은 벌써 몇 달 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박근혜보다 훨씬 정도가 더 심하죠. 예, 기가 찰 노릇을 예, 역대 본 적 없는 짓을 하고 있죠. 자, 하지만 저들이 저렇게 극단적으로 정말 눈에 비는 거 없이 설칠수록 끝이 다가왔다는 그런 증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다시 민주정부를 수립을 한다면 정말 후회 없이 개혁할 수 있기를 우리 모두 다짐해 봅시다. 꼭 해야 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